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이제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모모된 청년들의 꿈. 모모까지 침투한 성범죄. 2022년 여름 대만 출국 후 사라진 청년 5천 명의 행방은 대만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 사건의 정체는 바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알선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 그런 가운데 2021년 말부터 국제 인신매매단은 주로 대만인을 상대로 해외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 한 달에 최대 3,270달러, 한화 약 443만 원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같은 달콤한 제안을 건넸고요. 대만인들이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에 도착하면 납치 및 감금. 이들은 정말 악랄하게도 같은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꿈 많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끔찍하지만 이것도 범죄 가담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범죄를 만든 거죠. 절박한 취업을 하기 위한 저 마음을. 피해자들은 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등의 감금. 가까스로 탈출한 대만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총으로 무장한 감시책들이 지키고 있는 살아선 못 나오는 현실판 지옥에 감금됐는데요. 이곳에서 매달 정해진 인원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고문과 폭행이 이어지고요. 와, 저거. 엄청 때렸네. 요즘 그런 게 벌어졌다고? 심지어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단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천인공노할 짓까지 벌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 신고했지만 조직이 현지 경찰을 매수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다했다고? SNS는 뭐 우리들도 많이 하잖아. 그럼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대만 당국에서도 구직 사이트에 가짜 취업 공고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SNS를 통한 개별적인 연락까지는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대만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 2022년 8월 대만 정부에선 인신매매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 구조와 인신매매단 체포에 나서는 등 인신매매단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뭐 생지옥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아직도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못 구한 거예요, 아직 다.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2022년 1월 한 여성이 세 남성에게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은 10대 소녀를 성희롱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성범죄인데 이게 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두 사건 모두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12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1년 4,349건으로 61% 증가. 메타버스 플랫폼 주 이용층인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성희롱, 아바타 동작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강요, 아바타를 집요하게 쫓아가고 아바타의 집 앞에 낙서를 하는 스토킹뿐 아니라 메타버스 아이템을 선물하고 친밀감을 형성, 이후에 현실에서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뒤 추가 요구를 거절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그루밍 성착취 범죄까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등장한 겁니다. 열심히 개발해서 만든 걸 또 저렇게 써먹네요. 어떤 좋은 기술이 나와도 저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같이 진화하니까. 정말 신박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일종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바타에게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가상세계에 현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새롭게 등장한 아바타 성범죄에 적합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같은 논리로 메타버스 내 유사 성행위가 직접적인 성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행법상 성매매 처벌법,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고요. 대신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아바타 간 거리두기,
계정 차단, 삭제 등의 기능, 그리고 음란물,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조금씩이지만 메타버스 성범죄에 맞서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우리의 대비도 더 촘촘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7위 공개합니다. 배달 음식 결제 중 벌어진 일. 두 분 배달 음식 자주 드십니까? 네. 자주는 아니고 주말에 가끔 뭐 요리하기 싫을 때. 자, 그렇다면은 두 기자님 이번에 소개할 범죄 타겟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배달앱 관련 신종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었던 A씨.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50만 원이나 결제가 돼버린 겁니다. 450만 원이요? 저건 저도 저렇게 안 시켜 먹거든요. 450만 원 어떻게 시켜 먹어요? 배달 음식 450만 원 어떻게 먹어? 과다 청구된 금액보다 더 황당했던 점은요. 카드가 결제된 곳은 한 금은방이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이? 그렇죠. A씨가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죠.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450만 원이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앱에 보통 카드 번호 등록해 놓잖아. 아하. 이거 해킹이 됐나? 오. 깜짝 놀란 A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일당들이 붙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서 만나서 결제하기, 즉 대면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25,000원 결제해 드릴까요? 아, 기계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났다며 다른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되네요.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행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그렇게 A씨는 범죄에 당한 것입니다. 배달기사가 처음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는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 카드 결제 단말기인 척 속여서 먼저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에요.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뒤늦게 진짜 카드 단말기를 꺼내 음식 대금을 결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달기사는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로 금은방에서 450만 원을 결제. A씨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제할 때는 실제로 주문 액수만 딱 찍히니까 이상한 문제 없다. 그냥 그렇지. 맞겠지. 근데 정보는 다 넘어간 거지. 그렇지. 복제는 이미 된 거고. 야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상 선결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의 범행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서 애꿎은 배달 기사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문 앞까지 온 위험.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거 너무 무서워. 야 지금 무슨 가루를 뿌려놓은 거죠? 방금 보신 모습은 현관문 잠금 장치에 붓을 이용해 밀가루를 바른 뒤 지문을 채취하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경찰 과학수사대의 지문 감식 현장이 아닙니다. 과학수사대가 할 법한 전문 행동들을 그대로 범죄자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쇠로 돌아가야 되나 싶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조합하려고 했던 거죠. 조합이 쉽잖아요. 6이면 뭐야? 4, 4, 3, 1, 6, 4, 24. 이 2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다 계산해봤구나, 미리. 아니 원래 4개면 그래요. 몇 가지 수법이 있는 거야? 밀가루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밀가루 아까 저기 대기실에 아까 몇개 보이더라고. 흘려놨더라고. 뭘 털어가려고.
자,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 남성 B씨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밀가루와 붓을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건데요. 20분간 계속된 침입 시도에 집안에 홀로 있던 A씨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요. A씨에게 연락받은 남자친구가 찾아오자 B씨는 도주를 시도. 결국 체포된 B씨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와, 집에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있는 점좀 모르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알고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밀가루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거의 뭐 CSI나 뭐 국정원에서 하는 수사기법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현관문 잠금 장치를 노린 범죄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대전과 천안 일대 아파트에서 다수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도둑들의 범행 도구는 형광펜. 도둑들은 미리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에 형광펜을 발라둔 뒤에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집주인이 눌러서 형광펜이 지워진 위치를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저 여성 혼자 사는 그런 집에 이제 침입했을 경우. 특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자,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비밀번호 입력 시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일단 가려서 비밀번호의 노출을 막는 거는 기본이고요. 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좀 하시고 당연히 뭐 1, 2, 3, 4, 뭐 5, 6, 7, 8 이런 쉬운 번호도 금물입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수시로 패드 부분을 자주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도어락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안심 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 그런 게 있어?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범죄,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유럽을 휩쓴 모모 테러.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몰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뭐 구토가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뭐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을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2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헐.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십,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사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사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뭐 왜 자칫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뭐뭐 만졌다가 마비? 이번 특종은 마치 도시 괴담에 나올 법한 끔찍한 스토리지만요. 더 이상 도시 괴담이 아닌 미국에서 현실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 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뭐 쓰레기 버리잖아요. 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아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드릴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